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혁신기반실의 송석 실장입니다. 우선 바쁘신 가운데 오늘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개정 온라인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회는요, 요령 개정 내용에 대한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의 연구개발기관과 사업관리 전문기관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서 마련이 되었습니다. 중계 영상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하고요. 향후에도 아이튜브나 유튜브를 통해서 설명회 영상물을 게재할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과 관리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설명회는 요령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과 Q&A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Q&A는 궁금하신 사항을 채팅창에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부득이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한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은 채팅창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아니면 혹은 그 발표 마지막에 저희가 그 연락처 안내를 드릴 예정인데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혁신기반실의 류성 책임연구원님께 요령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혁신기반실 류우성 책임입니다. 요령 개정의 내용에 대한 설명은 중소형 장비 도입 심의 주체 변경, 구매 방식 개선, 장비 관리 대상 활용 범위 등 변경, 성과 활용 기간 내 장비 처분 심의 기간 일원화, 그리고 불용 장비 처분 절차 간소화 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이번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개정 방향은 장비의 도입, 구매, 관리, 처분, 전주기 과정에서 효율적이고 수요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과기부 표준 지침과 연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산업기술 R&D 규정 체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 중에서 중소형 장비 도입 심의 주체 변경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장비의 도입은 장비 전담 기관인 저희 산업기술진흥원에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심의해 왔습니다. 1억 원 이상 장비 도입의 경우에는 R&D 사업은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에서, BR&D 사업은 중앙장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그간 과제평가와 중장기 간의 평가 내용이 중복되고 인력과 예산 측면에서도 행정 낭비가 유발되었고 연구기관의 장비 적시 도입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되어 왔습니다. 과거에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장비 구매를 위한 도입 심의와 조달 절차가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에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장비 도입 심의 주체를 중장위에서 사업관리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연구개발 과제 평가단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과제 평가 시에 장비 도입 심의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령 개정 내용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내드릴 내용은 사업관리 전문기관에서 과제 평가 시에 장비 도입 심의를 동시에 진행하는 통합심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로 전문기관에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연구개발기관에서도 향후에는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므로 같이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통합심의 가이드라인 안내 후에 계속해서 요령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제 평가 시에 장비 도입 심의를 동시에 진행하는 통합심의 가이드라인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국연법 시행 후에 연차 평가가 폐지돼서 연차별로 진도 점검과 단계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통합심의는 신규 평가,
단계 평가, 진도 점검 시에 각각 장비 도입 심의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사전 준비 단계입니다. 연구개발기관에서 과제 평가와 장비 심의를 동시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관리 전문기관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 안내가 필요하겠습니다. 신규 과제의 경우에는 사업 공고문에 통합 심의 내용을 안내하면 되겠고요. 계속 과제는 당해연도 종료 전 3개월 이내에 미리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출 서류입니다. 과제 평가와 진도 점검 그리고 장비 심의 각각 별도의 방법으로 해당 신청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제출 서류 리스트는 중장비 운영 시에 심의 요청 기관에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기반 조성 사업과 기술 개발 사업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반 조성 사업의 경우에는 자체 장비 심의위원회 결과 보고서와 장비 수요 조사 결과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전 검토입니다. 사업관리 전문기관에서는 심의 대상 적정성 확인서 양식을 활용해서 장비 심의 사전 검토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본 사전 검토는 신규 과제 신청 접수 후에 진행하는 연구개발 계획서 사전 검토하는 성격이 다른 제출 서류 요건, 제출 서류간 작성 정보 등의 검토입니다. 다음은 심의위원회 구성입니다. 보통 과제 평가 시에는 산업기술 분류를 고려해서 산학연 전문가를 분과별 7인 내외로 구성을 하는데요. 통합 심의 시에는 장비 평가단 2인을 포함해서 분과별로 8인 내외로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비 평가단은 장비 도입 심의를 위한 산업기술 개발 장비 평가단이고요. 기술 분류와 심의 장비의 분류 체계를 고려해서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 방법입니다. 신규 평가 시에 통합 심의를 예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 검토입니다. 과제 평가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하시던 방식으로 공고 내용의 부합성, 중복성, 참여 제한 등을 사전 검토하고 장비 심의와 관련해서는 심의 요청 기관이 제출한 제출 서류를 해당 심의위원이 검토합니다. 이후 통합 심의에서는 과제 연구 책임자의 사업 계획과 당년도 장비 도입 계획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심의를 진행합니다. 단계 평가와 진도 점검 시의 통합 심의는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분과별 심의위원회 출석위원 협의 결과에 따라 의결하고요. 심의 요청 기관의 포기 사유 발생 시 심의 제외로 처리하고 심의 결과 부 또는 보완으로 결정된 장비는 1회에 한해서 재심의 요청이 가능합니다. 심의 사유에 따른 심의 결과는 표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이미 구축된 장비와의 중복성, 장비 활용 계획의 적절성 등을 심의하며 세부 심의 기준은 표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장위 심의 시 자주 지적되는 주요 보완 의견들입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 결과에 대한 처리입니다. 심의 결과 가결된 장비는 보시는 내용과 같이 장비 구매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요. 보완이나 부로 결정된 장비는 재심의 요청 관련 내용을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통합심의 가이드라인에 대해 안내 드렸고요. 본 가이드라인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관리 전문기관에 저희가 편의를 드리고자 안내 드린 것이어서 각 전문기관에서는 보다 효율적으로 변형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요령 주요 개정 내용 중에서 구매 방식 개선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중장위 심의가 완료된 장비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중앙조달 계약 방식 구매가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앙조달 계약은 경쟁 입찰 원칙에 따른 공통 규격, 무응찰 시 재공고, 표준 행정 소요 일수 등이 소요돼서 최소 3개월 이상이 걸리는 구매 방식입니다. 과거에 과기부에서도 산업부의 R&D 관리 규정을 검토하면서 중앙조달 계약 방식은 국연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연구 현장의 불필요한 제약 사항으로 국연법 및 하위 규정에 따라 정비가 필요하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장비 구매를 그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중앙조달 계약 방식으로 구매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연구개발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공개 입찰 방식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선해서 3개월 이상 걸리던 구매 기간이 1개월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령 개정 내용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비 관리 대상과 활용 범위 변경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그간 산업기술 개발 장비의 활용 범위가 공동 활용 서비스, 공동 활용 허용인 모든 장비에 대해 실적을 관리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축 후에 10년 이상 된 노후 장비는 장비의 내용 연수, 산업기술 트렌드 변화 등의 이유로 불용이거나 유유 상태인 장비가 주였습니다. 신규 장비 구축으로 관리 대상 장비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서 장비 활용도 제고를 위한 집중 관리의 한계가 있어서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장비의 관리 대상 범위에서 성과 활용 기간이 종료된 장비와 공동 활용 허용 장비는 제외합니다. 그리고 장비 활용 실적 제출 대상에서 시작품 또는 시제품은 제외하고요. 아이튜브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 내용 중에서 장비 활용 계획도 제외합니다. 하단의 요령 개정 내용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 활용 기간 내 장비 처분 심의 기관 일원화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그간 성과 활용 기간 내에 공동 활용 장비와 단독 활용 장비의 처분 심의 기관이 상의해서 연구 개발 기관의 혼선을 초래하였습니다. 과기부 표준 지침과 달리 장비 처분 심의 기관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연구 개발 기관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심의 기관 일원화 필요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공동 활용 장비의 처분은 전문기관에서 심의하고 단독 활용 장비의 처분은 장비 전담기관에서 심의했던 것을 공동 활용 장비와 단독 활용 장비 모두 전문기관에서 처분 심의하는 것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요령 개정 내용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용 장비 처분 절차 간소화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그간 활용이 불가능한 노후 장비가 수행 과제의 종료 등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연구실 등에 방치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존 규정으로는 장비 처분에 애로가 있어서 불용 장비의 신속한 처분을 유도하여 효율적인 연구 환경 조성 필요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장비 처분 시에는 무상양여, 해체, 매각, 폐기 순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만약 장비가 경제적 수리 한계 초과 등으로 인해서 무상양여나 해체, 매각 등이 부적절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바로 폐기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종의 패스트 트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처분의 특례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요령 개정 내용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책임님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요령 개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Q&A를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채팅창에 질의사항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한 분이 좀 질의를 남겨주셨는데요. 첫 번째, 저기 PPT 자료에 대한 부분이 질의가 있었는데요. 책임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첫 번째 그 질의사항입니다. 그 PPT 자료를 따라 받아볼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그 아이튜브 홈페이지 있잖아요. 아이튜브 홈페이지에 저희가 게재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다운받아서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기 장비 구매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는데요. 6월 13일 개정 시정 이전에 시행에 따라 이전에 3천만 원에서 1억 원 장비는 중앙 조달이 아닌 자체 조달 원칙으로 진행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 조달도 할 수 있으므로 중앙 조달과 자체 조달 중 선택을 하면 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6월 13일 개정 이후에는 이제는 그 중앙 조달이 아닌 자체 조달 원칙으로 하는데 그 자체 기관마다 자체 그 구매를 위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소형 장비 도입 심의 주체 변경과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을 전문기관별로 수정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아이티브 등록을 위한 최소 요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책임님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 저기 아이튜브 등록을 위한 최소 요건. 그러니까 혹시 그 아이튜브 등록을 위한 최소 요건이라고 하셨는데 기간에 대한 요건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거 부분만 조금 명확하게 다시 한번 질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 통합관리 요령은 언제 일자로 6월 개정되는지 아주 현재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6월 13일자로 개정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약간 저희가 렉이 있어서 조금 늦게 답변을 드리는 점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중장이 아마 장도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중장이 심의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중장이 심의를 받은 1억 원 이상에 대한 장비도 자체 조달을 진행하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산업부의 대상 장비는 이제 자체 조달을 하시면 됩니다. 자체 규정에 따른 구매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공개 입찰에 대한 뭐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공개 입찰에 대한 방법은 되게 많은데 사실 조달청에 있는 나라장터에다 올리는 방법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회사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부분 좀 조금 공공성이나 많은 관련 기업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런 어떤 그 웹사이트에 어떤 공개 입찰의 방법을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제품과 시작품 제작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아마 4개에서 5개 상용 장비를 연결해서 제작된 설비, 아마도 별도 용도에 의해서 용도를 목적으로 4개에서 5개 장비를
이제 연결을 해서 시스템 장비로 사용하는 그런 장비의 성격을 말씀하시는 것 같긴 해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별도의 이제 설계라든지 어떤 제작사와 협의를 통해서 제작을 하고는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상용 장비로 좀 분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통합 심의는 1억 이상 장비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죠. 1억 이상 장비는 과제 선정 위에 엠팩 심의를 따로 진행해야 되는 것이죠. 일부는 다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우선 국비 기준입니다. 국비 기준으로 1억 원 이상 장비는 그리고 국비 기준이고 R&D 과제, R&D 사업에 대해서 1억 원 이상 장비에 대해서는 엠팩 심의를 따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1억 원 미만, 그다음에 1억 원 미만에 대한 R&D, 그다음에 1억 원 이상이라도 BR&D 장비에 대해서는 중장기 심의를 받으셔야 됩니다. 중장기 심의는 그래서 1억 원 자체 심의 그 통합 심의를 하시면 되고 1억 원 이상 장비 BR&D지만 1억 원 이상 장비에 대해서는 중장기 심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쭉쭉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잠시만요. 그 공동 장비 관리 대상 범위 개정과 관련해서 선거활용 기간이 종료된 장비와 공동활용 허용 장비는 제외가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게 있을까요? 성과활용 기간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장비에 대한 내용 연수라든지 기술에 대한 변화라든지 이런 걸 좀 고려를 했을 때 10년 이상 된 장비에 대해서는 물론 잘 활용되고 있고 운영이 되고 있는 장비들도 많지만 많은 장비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유효불용에 대한 단계로 좀 넘어가는 장비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관리하고자 하는 성과활용 기간까지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대상을 조금 축소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동활용 허용 장비가 제외된 부분은 저기 그 과기부 지침과의 매칭 때문에 그렇게 좀 한 부분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저기 결과에 대한 산업법 확정에 아마도 그 장비도입 심의 요청서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장비 그 연구개발 평가단의 기능에 연구개발 평가단의 기능에 장비 심의에 대한 기능이 추가된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심의를 할 때 그 심의 연구개발 평가단에 대해서 그런 심의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 아마도 같이 평가 그 결과에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승인에 대한 그 내용에 포함을 시켜서 왜 그러냐면 평가단의 기능 중에 하나고 평가단에서 이제 그 심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산업부 승인을 받기 때문에 승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될 것 같습니다. 자체 조달을 원칙으로 하는데 중앙 조달로 진행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사실은 중앙 조달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영리 기관 중에 규정에 의해서 아마 그 중앙 조달로 진행하는 기관들도 종종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중앙 조달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 자체 조달을 하지 않고 중앙 조달로 하고 싶다. 그러면 중앙 조달로 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올해 5월에 해박된 과제에 대해서 개정된 통합관리 요령에 따라 장비 구매를 진행하면 될까요?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시점은 요령, 그러니까 장비에 대한 심의, 그러니까 요령 개정이 6월 13일에 됐는데
이전에 해박된 과제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장비 심의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어, 장비 대 심의에 대한 게 이제 유효령 개정 이후에 있다라고 한다면 장비 구매를 통합관리 요령 현행 통합관리 요령에 따라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현재 중앙 조달 진행 중인데 진행 중단하고 자체 조달로 변경해도 되나요? 혹시 그 심의가 언제 되셨는지가 좀 궁금한 사항이긴 한데 예, 자체 조달로 변경해도 됩니다. 네네. 네, 선정평가 때 평가받을 항목이 많아서 미처 장비 심의까지 평가를 못 받은 경우 있는데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가능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제 각 전문기관에서는 이제 연구개발 평가단을 운영을 하게 되어 있고 아마도 그 선정평가 단계에 장비 심의를 못 받는 경우도 반면에 발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장비에 대해서 변경에 대한 소지도 있고 그런 변경된 장비에 대해서는 다시 장비 심의를 거쳐야만이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각 그 전문 기관에서 장비에 대한 심의를 위한 평가단을 운영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용 장비로 본다면 구성된 장비들의 총합이 3천만 원이 넘습니다. ITV 심의 대상이 되는 건지 아니면 구성된 장비에 대한 금액을 기준으로 심의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시스템 단위에서 그각 이제 서너 개의 장비가 엮여서 서로 연계돼서 뭔가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장비들이 있거든요. 그런 장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봐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고 각각 독립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그런 장비라고 본다면 각각의 장비로 나눠서 봐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비 활용과 관련해서 성과 활용이 종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장비 활용도를 아마도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요? 장비 활용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장비 일지를 말씀하시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은 장비 일지는 관리에 대한 포인트도 있지만 저희가 어, 그 과기부와 통합 실태 조사를 거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통합 실태 조사에 대한 부분은 장비 성과 활용이 종료된 사업에 대해서 과제에 대해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일지는 계속 꾸준하게 작성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그 장비 실태 조사를 할 때 저희가 아이튜브에 등록된 장비 일지가 있잖아요. 그 일지에 대한 정보를 그대로 저희가 넘겨드립니다. 그래서 그 정보가 되게 중요하고 신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작성을 좀 해주십사 하고요. 아울러서 저희가 좀 계획하고 있는 내용 중에 그 아이튜브를 그 활용도를 좀 편하게 기업들이 활용도 할 수 있도록 좀 개선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자 한다면 그 장비에 대한 일지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어, 신뢰도 있게 충실하게 작성을 좀 해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올해부터 시작하는 과제나 단계 연차 시에는 평가 시에 장비 심의까지 도입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때 장비 심의를 아이튜브에서 하면 되나요?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받고 아이튜브에 단순 장비 등록만 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연차, 그러니까 과제 선정 평가나 연차, 그러니까 중간 점검이 되겠죠. 중간 점검이나 단계 평가 시에 이제 장비 심의까지 도입을 이제 하는 게 이제 통합 심의를 하고, 그렇게 통합 심의를 했을 때는 사실은 아이튜브에는 어 이제 장비 등록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장비 구매를 하고 그때 장비 등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제품 시설의 장비 도입 심의 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판단 근거나 기준이 있을까요? 사실은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질의를 주신 것 같고요. 우선 시작품과 관련해서는 시작품은 저희가 R&D를 수행을 할 때 그 R&D의 결과물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작품 그 결과물 그러니까 R&D를 수행함에 있어서 결과물을 시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설에 대한 부분, 시설에 대한 부분은 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무슨 장비를 구축을 했는데 그 장비가 꼭 클린룸이라든지 이런 어떤 특정 공간에 유틸리티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다 시설의 범주에 포함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정말 시설 수준의 조금 과학기술 분야긴 한데 뭐 가속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시설에 이제 그 아주 대형 시설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조금 혼선이 조금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또 아주 명확하게 이건 시설이다, 이건 장비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 어, 보통 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클린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설에 해당이 되고요.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저희 쪽 아이튜브 담당자한테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해당되는 장비에 대해서 이게 시설의 범주에 속하는 건지 장비의 범주에 속하는 건지 아니면 시제품인지 시작품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현재 진행 중인 과제는 전문기관에 어떻게 장비 심의를 받아야 되나요? 이제부터는 R&D 제가 이제 대상을 R&D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에서 1억 원, BR&D는 BR&D도 3천만 원에서 1억 원 장비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전문기관의 안내를 별도로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해당 장비에 대한 장비 심의에 대해서는 안내를 저희도 별도로 하고 아마도 전문기관에서 별도 안내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 단독 활용 장비에 대해서 전문기관 심의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공동 활용 장비는 장비 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단독 활용 장비든 공동 활용 장비든 대상 장비가 되면 장비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연구개발 계획서 제출 전에 외부 전문가 5인을 포함하는 자체 장비 심의위원회 개최는 필수인지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가이드라인이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필수 사항은 아닌데 저희가 이제 개정의 취지가 보다 연구 장비를 도입하는 이제 그 시점을 좀 그러니까 시간적인 소요를 좀 줄여보고자 하는 게 본 개정의 취지잖아요. 그런 걸 감안을 했을 때는 선정 평가라든지 중간 점검이라든지 단계 평가 시에 통합 심의를 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연구개발 기관에서 장비에 대한 도입에 대한 시점을 당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4년에서 26년 3년의 경우 과제 선정 시 통합 심의에서 3년치 구입 예정 장비를 모두 한꺼번에 받아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아마 오늘 내용에는 조금 포함이 돼 있지 않지만 저희가 이제 가이드라인을 좀 드릴 때는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년의 장비를 한꺼번에 심의를 받기에는 장비의 대수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과제를 관리하는 관리하면서 좀 느낀 점은 중간중간에 어떤 산업적인 변화라든지 기술적인 변화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장비에 대한 변화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해년도에 해당하는 부분, 선정평가 시에는 그 해에 해당하는 장비에 대해서 장비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중간점검이라든지 단계평가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단계평가나 중간점검 과정에서 당해년도에 그 해에 해당하는 해에 구축해야 되는 장비에 대해서 심의를 해주면 굉장히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지금 저희가 안내를 드린 바 있고요. 네, 요령 개정 전에 장비 심의를 통과를 했는데 해당된 장비는 연구개발기관 규정에 따라 자체 조달로 조달해야 될까요? 네, 가능하십니다. 전문기관의 중소형 장비 도입 심의 시 수행기관의 장비 도입 심의 요청서를 접수받지 못했는데 연구개발소 상의 장비 내용을 기준으로 선정평가를 통해 심의가 가능할지요? 다음에 장비 요령의 심의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 검토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답변을 같이 해주신 것 같은데요. 장비 요령상의 심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검토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서류들이 있거든요. 그런 서류들을 심의를 같이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 장비 연구 개발 계획서상의 장비 내용만 가지고 심의는 좀 불가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어, 장비 심의, 그러니까 연구 개발 평가단을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장비 성과 활용 대상 장비는 1억 원 이상 장비인가요? 3천만 원 이상 장비인가요? 장비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성과 활용 대상 장비는 1억 원 이상 장비인가요? 3천만 원 이상 장비인가요? 장비 성과 활용의 대상은 그 3천만 원 이상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R&D, BR&D 구분 필요 없이 모든 장비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좀 설명을 한번 드린 바 있는데요. PPT에 말씀 주신 내용으로는 활용 기간이 종료된 장비에 대해서는 관리가 필요 없어 보이는데 관련 장비에 대해서 활용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장비 일지를 써야 할까요? 어,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과기부와 합동으로 통합 실태 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기부 합동 통합 실태 조사는 실태 조사를 할 때 저희가 장비에 대한 일지 내용을 중심으로 장비에 대한 성과 실적 부분을 저희가 이관을 해서 해당되는 장비 일지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활용을 하게 돼 있는데요. 그 통합 실태조사에 대한 범위는 사실은 장비 활용 기간, 그러니까 그 성과 활용 기간하고는 좀 무관합니다. 그래서 계속 장비 일지를 작성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계획서에 기재되어 있는 장비는 자체 조달 후 아이튜브에 등록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심의를 거쳐야 되나요?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심의를 각 전문기관에서 운영되는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그러니까 저희 평가위원회죠.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거치고 그 이후에 자체 조달한 후에 아이튜브에 등록을 하면 됩니다. 네, 심의 요청서에 견적서에 부답하도록 되어 있는데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견적서상 금액이 5천만 원인데 공개 입찰에서 4,900만 원으로 진행되었다고 한다면 나머지 100만 원에 대해서 다른 세목으로 변경하여 사용 가능한지요? 네, 사용 가능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3천만 원에서 1억 원 장비 도입 시 중심이 중장위 심의가 아니라 자체 장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 조달이 진행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는 게 맞을까요? 이건 아니고요.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3천만 원에서 1억 원 장비에 대해서 개정 전에는 저희가 중앙 장비 도입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장비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비 구매를 했잖아요. 그런데 현재 이제 개정된 이후에는 각 전문 기관이 있습니다. 그 케이트라든지 저희 키아트라든지 에너지기술평가원이라든지 캐탭이라든지 이런 각 과제 전문 기관들이 있는데 그 각 전문 기관에서 운영하는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서 심의를 받으면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별도의 심의를 하는 게 좀 번거로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정평가라든지 중간 점검이라든지 단계 평가 시에 그런 장비 도입 심의를 같이 함으로써 저희가 심의를 어, 별도의 연구개발 평가단 심의를 거치지 않게끔 하는 게 이번 규정 개정의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다시 말씀드리자면 자체 장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각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통해서 장비 심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3천만 원에서 1억 사이의 연평균 R&D 장비 심의는 몇 건 정도 되나요? 이 부분은 저기 책임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의 연평균 R&D 장비 심의 건이 몇 건 정도 될까요? 저희가 지금 중장위 심의 운영하면서 그 3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 그다음에 BR&D의 경우에는 1억 원 이상 포함해서 저희가 한 1,000건에서 1,300건 사이가 정도 진행이 됐었고요. 그중에 비율적으로 봤을 때 3천에서 1억 원 미만 사이의 비율이 한 70% 정도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공동인 경우에는 공동 연구 개발인 것 같아요. 공동 연구 개발 기관인 경우에는 주간 연구 개발 기관에서 취합하여 통합 심의를 받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통합 심의라는 것은 연구 개발 과제별로 심의를 받게 됐잖아요. 선정 평가도 그렇고요. 중간 점검도 그렇고 단계 평가도 그렇고요. 그래서 주관에서 취합해서 통합 심의를 받는 게 맞습니다. 아, 각 연구과제 담당 기관에서 심의를 받는 건 시스템상으로 각 담당 부처로 요청이 가나요? 아니면
저희가 담당 과제 PM에게 아마 연구 저기 전문기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전문기관에게 의뢰를 해서 해야 하나요? 저희가 그 각 전문기관에 저기 안내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전문기관에서 올해 추진해야 되는 그런 그 장비 심의 건에 대해서 취합을 해서 각 전문기관별로 특성에 맞게끔 그 장비 심의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추가로 과제 담당 부처에서 심의 후에 자체 조달을 진행하면 되는 게 맞을까요? 네, 그 아마도 과제 담당 부처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 전문기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기관에서 심의 후에 자체 조달을 진행하면 됩니다. 아, 네. 3천만 원에서 1억 원 장비 심의가 70% 정도라고 하셨는데 그중 R&D와 BR&D 비율이 궁금합니다. 혹시 책임님 아, R&D와 BR&D 비율 말씀해 주실 거기까지는 수? 저희가 구분해 있지는 않습니다. 아, 네, 거기까지는 확인이 안 되시고 네네. 어, 저희가 이제 그 비율을 말씀드리기는 현재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대부분의 과제들은 R&D로 저희가 추진이 되잖아요. 그 비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 비율에 버금갈 만큼 그렇게 합당 그 맞춰서 R&D가 더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 쪽으로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공개 입찰은 회사 홈페이지에서 입찰 게시하여 진행하면 되는 것이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구개발 과제 평가단 장비 심의 후에 중앙조달 공고가 아닌 공개 입찰 공고를 함으로써 구매 기간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기존하고 좀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전에는 저희가 선정평가를 기준으로 선정평가를 하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선정이 되시면 협약을 해야 되고 협약을 한 이후에 사업비가 지급이 되면 그 이후에 어, 그 중장기 심의를 할 수 있었거든요. 중장기 심의를 요청을 하면 저희가 심의를 했었던 거기 때문에 만약에 통합 심의를 하게 된다면 선정평가 단계에서 그 해에 구축되는 장비가 심의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장기가 별도로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기간이 상당히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고 조달청에 대한 구매 부분인데 조달청 구매가 사실은 굉장히 행정적으로 복잡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연구개발 기관에서는 좀 자체 구매를 좀 더 필요한 게 아니냐. 그게 사업 기간 내에 빨리 적절한 시기에 장비를 구축을 해서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중장이 중앙 조달로 구매를 했을 때보다는 자체적으로 구매를 했을 때 훨씬 더 시간적인 소요가 적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적어도 한 3개월 정도는 세이브 하실 것으로 시간적인 세이브가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계속 과제 진행 중인 과제의 경우 올해 과제 종료 전 장비 심의가 필요한 경우 주관을 통해 전문기관에 심의 요청을 해야 되나요? 네, 저희가 이제 각 전문기관에 안내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할 계획이고 그래서 어, 그 각 전문기관에서 그 장비 심의에 대해서 요청을 하는 아마도 안내가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조금 답답하신 부분이 있다면 각 전문기관의 간사들이 계시거든요. 그 간사님들께 유선상으로라도 좀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시면 충분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달 당연 기관이 BR&D 1억 이상 장비 도입의 경우 앞쪽은 제가 조금 문구가 이해가 안 되고요. BR&D 과제인 것 같아요. BR&D 과제에 1억 이상 장비 도입의 경우에 본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이 없는 거죠. 네. 장비 심의에 대해서는 변경 내용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중장기 심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장비 구매에 대해서는 자체 구매로 구매를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어, 조달청 통해서 구매를 해야 됐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자체 규정에 따라서 구매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뭐 같은 선상에서 장비 관리도 10년 이상 장비에 대해서 성과 등록을 안 한다든지 안 한다지만 실태 조사 때 확인한다면 이것은 변경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몇 개 기관은 개정에 대한 변화가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전에 저희 다른 분께서 이제 좀 질의를 주셨는데 R&D, BR&D에 대한 비율도 있고 그 다음에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장비와 1억 원 이상 장비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으셨잖아요. 그만큼 3천만 원에서 1억 원 장비에 해당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 개정을 통해서 해당 장비에 대해서 도입할 때 좀 더 편의를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물론 몇 개 기관에 대해서는 개정 변화가 없다라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장비 구매에 대한 부분도 상당 부분 변화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그 말씀이신 것 같긴 해요. 저희가 좀 더 규정에 대해서 그다음에 규정 개정이 이번이 됐기 때문에 규정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황을 보고 추가적인 규정 개정 시에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기관에서 자체 장비 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는 시기가 계획서 제출 전인지 과제 선정 이후에 조달 과정인지가 궁금합니다. 아마 과제 선정 이후에 그 구매 과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자체 장비 심의위원회 시기는 사실은 자체 장비 심의위원회를 꾸릴 수 있는 것은 과제가 선정되고 협약이 완료돼야지만 자체 장비 심의위원회를 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협약이 완료된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제 선정 이후,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체 장비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과제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장비가 타당한지를 자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잖아요. 그래서 해당 장비를 검토하는 거기 때문에 심의를 올리기 전에 만약 연구개발 과제 평가단에 심의를 올리기 전에 자체 장비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정평가 시 진행하는 통합심의는 장비 금액과 상관없는 건가요? 아니면 3천에서 1억 원 사이만 해당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중장기 심의를 연구개발 그 평가단의 통합심의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장기의 대상이 통합심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겠죠? 그런데 3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의 장비만 해당이 됩니다. 네, 1억 원 이상 장비, 엠팩 심의에 대한 부분도 그 과기부 지침에 따라서 공개 입찰이 원칙입니다. 공개 입찰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어, 시간이 어느 정도 좀 흐른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또 하나 주셨는데 그것까지만 한 가지만 더 하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약 전에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할 수 없다면 선정평가 시에는 장비심의가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아마도 그 장비 저기 그 기반구축 사업 비영리 기관에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협약 전에 자체정비 심의를 할 수 없다면이라는 것은 사실은 사업계획서 작성을 할 때는 저희가 수요 조사도 받고 그 장비에 대해서 충분히 기업의 수요가 있는지, 그 다음에 타당 연구개발 내용에 합당한 내용, 합당한 장비인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저희 쪽으로 장비 심의를,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장비 심의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자체장비심의위원회와 별도로 사실은 수요조사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수요조사를 근거로 해서 기술적인 내용을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장비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한 이후에 어, 이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바탕으로 저희 쪽에 심의 요청서를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저기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답변이 아주 100% 만족할 수 있는 답변을 갑작스럽게 이렇게 드리기는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조금 부족한 내용이 있었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금 송출하고 있는 그 담당자 연락처가 있습니다. 그 담당자께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령 개정에 대한 그 설명이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안내되고 있는 연락처로 문의를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고요. 어, 조금 추가적인 좀 질의가 없으셔서 오늘 이것으로 좀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오늘 저희가 이제 그 안내된 영상은 아이튜브나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게재를 하고 안내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뭐 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앞서서 저희가 안내드렸던 그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그러면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기술 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개정 온라인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